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책임을 지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사표 수리는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이번 사고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정홍원 총리의 사퇴 발언 이후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그 사과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쯤인가라고 했고 어떤 방식이냐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발언, 국무회의 발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지금 민심이 이제 워낙 이반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요구되는 이제 시점인데 사과인지 유감인지 그 정도는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야권이나 일부 여론들이 너무 그 대통령의 사과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국가 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뭔가 신중한 환경이 요구되는데 당장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쯤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사표 수리 시점, 정홍원 총리를 시한부로 이제 사표 수리를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때쯤이면 어떤 사과라든가 유감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사고 수습, 지금 이제 실종자 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인양 정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전망해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통령의 사과가 우리 정치에서 언제부턴가 화두로 등장을 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계속 사과 얘기가 나왔고 대선 기간 중에도 후보로 시절에 사과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야당이 압박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대통령의 그 방문이 18일날 있었죠. 현장 방문이 있었고 21일날 회의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아직 특별한 반응을 안 보이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과도 아니다의 차원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총리가 사의도 표명했습니다만 사표 수리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적정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 됐건 사과가 됐건 그래서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야당이 사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수순으로서의 사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의사표명이 있겠죠.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사과가 됐건 위로의 유감 표명이 됐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면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라든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달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시기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대통령의 이른바 어머니 리더십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정도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그 사고 이튿날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 것을 좀 더 나아가서 좀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18일날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했고 그 당시 박수 터져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지율도 상승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습 국면에 있어가지고 정부는 여전히 혼선과 무능의 모습을 보여줬고 네. 여론의 따가운 질책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더욱더 악화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고 물론 정부 부처 관계간 회의 열리고 그랬어요. 26일 날도 총리 장관 주재로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그 당시 나온 게 달랑 보도자료 한 줄이었어요. 그런 것들. 게다가 또 하나 그 화를 더 끼얹은 게 23일 날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 같은 거. 사실 지난해 4월에 이미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 발언을 했어요. 김장수 실장이. 스스로가 발언이 모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도 떨어졌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도 떨어졌고 대통령이 너무 청와대가 책임을 정부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물론 청와대나 대통령이 왜 이 고민을 안 하고 대책을 강구 안 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청와대가 너무 이렇게 비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대단히 그 민심을 더 이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청와대에 책 있는 자세가 아쉽다라는 게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 실종자 가족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걱정도 되고 주위에서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불상사 일어날지도 모른다. 네. 전날 정홍원 총리가 실제로 항의한 분도 있었어요. 실종자 가족 중에. 야유도 있었고 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홍원 총리 뭐 욕설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 대통령이 마무리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왜 대통령이 계속 안 챙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 원수로서 일일이 모든 걸 다 챙기기에는 그렇고 다만 장관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까먹은 겁니다. 장관들이 계속 실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행정부에서는 문제가 많았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김장수 실장의 발언이라든가 이거 뭐 실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경욱 대변인의 말 실수 같은 이런 게 예. 있었죠. 따라서 참모들이나 행정부 장관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점수를 까먹었고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 시점도 어제 그 적절한 조율 끝에 잘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시한부로 사표 수리를 하겠다. 이것도 이제 야권하고 실종자 가족들 얘기를 받아준 겁니다. 지금 무책임하게 사표 내면 어떡하느냐, 사고수습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고수습 할 때까지는 일하고 그 뒤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그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 너무 우리 그 국가 원수를 이런 큰 그 재난을 맞아서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예. 저 더불어서 제가 지금 그 뭐 앞에 정홍원 총리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 전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그 몸을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그 정홍원 총리 사표 냈고 그거를 지금은 선수습 그다음에 후책임 이게 가야 될 텐데요. 조금 전에 해경 경비정 정정이 그 최초의 간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보통 저희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아, 가서 이렇게 구했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박수를 쳐주든 아니면 더 잘해라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냐면요. 우리 이만큼 다쳤다. 지금 우리 이렇게까지 다쳐가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해경에서 민간합동수사 그 본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해경 중에 잠수병 하는 사람이 몇 명, 지금 뭐 부상자가 몇 명,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나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사람 다 안 구했어요. 그렇죠. 예. 아직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살려달라는 아이들 있습니다. 114명이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지금 구조에 좀 전력을 다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내 탓 아니다. 지금 119 상황실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거 아닙니까? VTS 2곳 압수수색했고 목포 해경까지 압수수색하고 자칫 움츠러드는 분위기가 아닐까. 나중에 매 맞고 뭐 물병 맞더라도 일단 지금은 구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 잠수부들이 목숨을 거는 사투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지금 감압 장치를 통해서 막 그렇죠. 치유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국민들이라든지 이제 우리 전반적 여론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4명이 114명이 지금도 실종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라든지 사고대책본부 전체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패막이를 해주고 책임지겠다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단 구해놓고 예. 다 수습한 다음에 그때 뭘 하더라도 하자.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게 꼭 무슨 금전적인 거라든지 어떤 무슨 제도적인 거 이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갑자기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만 총리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 지금 총리가 사의 표명했습니다만 나중에 사표 수리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다면은 이럴 때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다독거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몇 개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개 장관들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 자체보다도요. 그게 공감이 갖고 정말 내 자녀 갖고 그랬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처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도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라면에다 계란 안 넣었다란 말 이런 거?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잠수부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게 누굽니까? 정부의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들은 이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그 잠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정부의 무능이나 혼성 같은 것이 자꾸만 지적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해도요, 그 실종자 가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예. 연 며칠 꿈에 세월호가 보이고, 그런 분들 많대요. 예.
온 국민이 말하자면 저와 같은 트라우마 시달리고 있고 예.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급적 이번 한 달, 두 달 동안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어민들도 생계가 막혀 있는데 이런 국민적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말도 못 꺼내고 말도 못 꺼내고. 예, 예. 그다음에 따라서 이런 그 구조 현장에 리더십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실종자 가족들 분도 건강하셔야 되고 또 국민들도 이제 또 삶을 영위해야 되고요. 제2의 한준호 준이 같은 사건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그 실종 가족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되 또 어려움은 또 솔직하게 그래서 어제 해경 뭐 경쟁 누구와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또 박수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소통의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인양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가족들 일단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 이런 상황이다.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를 좀 책임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인양 문제는요. 인양이 지난번에 천안함 때도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네. 천안함 때보다 지금 원래 6,000톤인데 그 안에 화물차도 들어있고 물이 굉장히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거의 10,000톤 이상이 될 겁니다. 이 배의 무게가. 그래서 인양 작업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 얘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그 실종자 가족들에 비해서 제3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단 인양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기초 작업들은 해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 그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양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양은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예. 인양의 문제가요.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인양을 하자는 분도 있고 시신이 뭐 더 이상 또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데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가슴을 열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분위기를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초동 대처가 잘못됐고 그렇죠. 예.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전공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